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흑도입니다. 오늘은 법인을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급여 금액을 어느 정도 책정하는 게 적당한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법인에서 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최적의 급여 금액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보실까요? 렛츠고! 법인의 이익을 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인출하는 방법은 크게 큰 카테고리로 보면 세 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의 분산, 해목의 분산, 영위의 분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활용하면 가장 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법인의 이익을 개인 명의로 빼올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시간의 분산을 보면 세 부담의 경우에는 한 달 안에 1,000만 원을 인출하는 것과 3년에 걸쳐서 나눠서 총 1,000만 원을 인출하는 것은 세 부담의 차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인출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고 돈을 인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세목의 분산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법인의 돈을 인출할 때 급여나 상여로 가져오는 방법, 두 번째 배당으로 가져오는 방법, 세 번째 퇴직금으로 가져오는 방법 등등 포함해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하나로 다 가져오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의 그 항목들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하면 할수록 세목이 분산되고 그만큼 세금이 절세가 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최근에는 명의를 분산하면서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절세의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의의 분산이라고 하면 개인도 해당되지만 법인의 명의를 같이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겠죠. 예를 들어보면 개인의 경우 개인의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배당이 등등 다양한 세금을 개인 혼자 다 부담하는 것보다는 가족의 명의를 나눈다든지 아니면 법인 명의로 활용한다든지 해서 명의를 최대한 많이 분산을 하면 할수록 세부담이 최소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큰 카테고리를 동시에 활용을 한다면 우리가 법인의 이익을 만들었을 때 세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개인 명의로 돈을 인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다뤄볼 내용은 우리가 법인을 운영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비용 처리도 비용 처리지만 어떻게 법인을 키워서 매출과 이익을 늘리는 데에만 포커싱이 돼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적정한 비용 처리를 그때그때 하면 할수록 나중에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절세하면서 법인의 이익 잉여금을 인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평소에 전략을 가지고 신경 쓰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급여를 어느 정도 받아가는 게 가장 절세하면서 최적의 금액인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은 우리는 단순히 급여 소득자로서 급여 금액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법인 대표로서 직원에게 급여를 줌으로써 비용 처리까지 감안한 개인과 법인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급여 금액을 책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급여를 얼마를 받아갈까라는 거는 개인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개인은 소득세율이 6에서 45% 구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다른 소득이 있다고 하면 급여 금액을 많이 책정하면 할수록 그만큼 소득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18%, 24%낼 구간이 35%, 40% 구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급여 금액을 적정하게 맞춘다든지 아니면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을 다른 명의로 전환을 한다든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건강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있는데 대부분 이 내용에서 모르시는 분들은 소득이 없지만 내가 단순히 재산이 많이 있다는 이유로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되어서 소득은 없지만 부동산 자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굉장히 많이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상한선이 800만 원이 넘는 상한선이 높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직장가입자로 전환을 해서 적정하게 4대 보험, 특히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4대 보험은 사실 세금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금의 성격이 있다고 보는 게 국민연금 자체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4.5%씩 해서 9%를 총 납부를 하게 되는데 국민연금 자체는 적립이 되는 상품이죠. 하지만 나머지 3대 보험은 소멸성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많이 낼 필요가 굳이 없습니다. 나는 많이 내고
그 다른 가입자한테 혜택을 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준조세의 성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대출 관점에서 급여를 얼마나 받아가는지 또 상당히 중요한데,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법인 대표로서 연대보증을 세울 때 신용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개인 대표이사의 소득입니다. 그래서 소득 종류 중에서도 뭐 카드 사용으로 대체를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으로 증빙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금융기관에서 가장 확실하게 인정을 해 주는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입니다. 왜냐하면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일정하게 사업의 등락에 무관하게 근로소득자는 무조건 급여가 나오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높게 봐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채무자로서 대출을 좀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소득세나 사대보험을 어느 정도 내더라도 적정하게 급여를 책정하는 것이 좋겠죠. 개인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를 감안해서 급여 금액을 책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급여를 얼마를 책정하느냐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는데요. 월 500만 원을 책정한다라고 하면 연봉으로 따지면 6천만 원이죠.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 투자를 할 때 DSR 계약이 있죠. DSR 40%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소득 금액을 많이 책정하면 할수록 일반 가계대출을 받을 때 굉장히 유리하고요. 또한 6개월이든 1년이든 이후에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당장 사용하지 않더라도 신용 자체로 추가로 돈을 조달할 수 있는 증빙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용대출보다는 보통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라고 권장을 해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가용 자금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우량하고 좋은 물건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은 가입할 수 있을 때 최대로 가입을 해 놓는 게 투자 관점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점도 분명히 존재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개인 소득세율이 당연히 급여를 많이 책정하면 할수록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소득도 있다고 하면 종합 합산 과세가 되기 때문에 소득세율이 단순 급여 금액 외에도 훨씬 더 합산돼서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로자하고 사업자 포함해서, 물론 비용 처리가 되는 항목이긴 하지만 매월 18.79%라는 4대 보험이 지출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거는 이 18.79% 중에 근로자가 4.5%, 법인이 4.5% 해서 총 9%의 국민연금을 납부를 하게 되는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개인 근로소득에서도 비용 처리가 되고 법인 4.5%에서도 법인의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 처리도 되면서 국민연금공단에 매월 9%씩 적립이 되는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79%가 무조건 나가서 없어지는 돈은 아니고, 이 중에 9%는 적립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단순 비용으로만 느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연금이 소멸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월 급여를 한 70만 원 정도만 책정을 한다라고 하면 70만 원 기준으로 4대 보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4대 보험료가 굉장히 적게 나가게 되겠죠. 또한 기존의 지역 가입자가 직장 가입자로 전환이 되면서 그만큼 월 소득 기준으로 4대 보험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4대 보험이 적게 발생하는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에 주 채무자로서 개인 명의 혹은 법인 대표의 연대 보증자로서 소득 증빙이 중요하다고 하면 월 70만 원보다는 당연히 월 500만 원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는 지금 당장은 소득세나 4대 보험 관점에서 나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소득은 어느 정도 법인의 이익이 생기면 급여 금액을 올리는 게 훨씬 더 전체 관점에서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제가 보여드릴 장표인데요. 제가 어제 하루 종일 만든 엑셀 파일입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여가 개인하고 법인하고 물론 대상은 다르지만,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개인하고 법인하고 전체 관점에서 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본 파일입니다. 개인 입장에서는 소득세를 내고, 법인 입장에서는 법인 직원의 급여를 줌으로써
법인의 비용 처리 금액이 올라가게 돼서 법인세 절세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인세 9% 구간입니다. 연간 소득이 3천만 원부터 1억 2천만 원까지 이렇게 쭉 시뮬레이션 했고요. 만약에 3천만 원을 법인세 9% 구간에서 연봉 3천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총 부담액이 약 370만 원 정도, 부담률이 12.3%가 됩니다. 4,800만 원일 때는 788만 원 정도 돼서 16.4%의 부담을 갖는 거고요. 6천만 원일 때는 18.2%, 7,200만 원일 때는 19.5%, 8,400만 원일 때는 21%고 연봉이 1억 2천인 경우에는 24.8%나 됩니다. 이거는 단순 세금뿐만 아니라 4대 보험까지 합친 금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법인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기 순이익이 2억 이하일 때는 9%, 200억 이하일 때는 19%이기 때문에 먼저 9%인 2억 이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기 순이익이 만약에 2억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연봉이 3천부터 1억 2천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절세 금액 차이가 연봉 3천일 때는 325만 원이고 4,800일 때는 520만 원 이렇게 쭉 해서 연봉 1억 2천일 때는 절세 금액이 1,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퍼센트가 있을 겁니다. 개인 소득세율은 만약에 법인세 9% 구간에서 연봉 3천만 원일 때 개인 소득세 부담률은 약 370만 원인데 법인세 절세율은 320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44만 원 정도만 부담을 하면 되기 때문에 1.5%만 더 내면 되는 거고요. 4,800일 때는 5.6%, 1.3% 이렇게 쭉쭉 올라가서 연봉 1억 2천일 때 14.1%만 내면 되는 것이죠. 개인의 연봉을 올리면 올릴수록 그만큼 법인도 그에 따라서 비용 처리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어느 정도 급여 금액을 책정했을 때 법인의 절세 금액과 개인의 소득세율을 계산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법인세 19% 구간입니다. 개인의 소득세율은 아까와 동일하게 3천부터 1억 2천까지 되어 있을 때 개인 관점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법인의 소득세 구간이 200억 이하는 19%이기 때문에 19%일 때는 비용 처리를 어느 정도 하면 할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3천만 원일 때는 오히려 마이너스 10.6%가 되는 것이고요. 4,800만 원일 때는 마이너스 6.5%, 이런 식으로 쭉 가서 법인 세율이 19%인 구간일 때는 연봉을 1억 2천 받는다고 해도 전체 토탈 세 부담이 2.3%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중요한 것은 법인이 매출을 발생시키고 이익을 많이 발생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에 따라서 급여 수준을 잘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법인에 유보되어 있는 이익 잉여금을 개인 명의로 인출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겠죠. 그럼 오늘은 제가 이 파일을 만들려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1인 법인 혹은 가족 법인을 설립해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법인의 세금하고 개인의 세금을 양쪽 다 비교하면서 적정 수준의 금액을 잘 밸런싱해서 급여를 책정한다고 하면 법인의 비용 처리도 하면서 개인의 소득세율을 감안해서 세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인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오늘 정보도 굉장히 유익했다고 하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